경기도에 사는 김형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가장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조금은 어색합니다만 저희 가족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설 명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집안은 오랜 세월 동안 명절 때마다 제사를 모시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늘 말씀하시길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난 뒤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의 와이프와는 결혼 초기에 많이도 다퉜습니다. 차례상 준비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제사 준비하느라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하냐고 불평을 털어놓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들마저도 명절이 가까워지면 우리도 명절에 한번 놀러가면 안 될까요?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정의 분위기는 무겁고 제대로 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설, 큰아들의 제안으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차례 대신 온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 한번 가봅시다. 이번 기회에 좀 다르게 보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생략하고 그 흔한 가족 친목회조차 아닌 해외여행이라니요. 만우절 장난처럼 들리기도 해서 말을 참아있지 못했습니다. 그 큰아들이란 놈이 어떤 놈입니까? 워낙 자유로운 성격이라 이번에 또 뭐를 튀게 해보려나 싶었지요. 하지만 와이프도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눈치였고 작은아들도 덩달아 동조하며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저도 이번에 꼭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동의하게 되었죠. 가족끼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끝에 이번 설에는 제사 대신 해외여행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지는 따뜻한 섬나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었고 저희 가족은 설렘과 기대 속에 짐을 꾸렸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도 마련하니 이렇게 명절 준비를 하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행의 출발 날 아침 모두가 기쁘게 입국장을 향했지만 출발 전 작은 해프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명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완전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연락드려야 할지 고민 끝에 용기를 내 말씀드렸더니 큰누님께서 전화를 받고는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대체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럴 수가 있니?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데 네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 있어? 누님의 전화통이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큰 압박감이 저를 겨누었습니다. 갑자기 가족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잊어버린 나쁜 후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도 아들, 며느리, 그리고 와이프와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님, 이번에는 저희 가족의 선택 좀 존중해 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 보려는 겁니다. 속으로는 떨렸지만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기로 둥지를 박차고 나오니 드디어 해외여행의 실감이 납니다. 이때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어찌할 수 없는 변수는 저와 누님의 관계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지만 일단 가족들이 밝아진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계획대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푸른 바다, 그리고 낯선 문화 속에서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점차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그 사건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또 다른 시험대가 되었지요. 해외여행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현지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하고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섰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의 여행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아들의 여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고 그것이 없으면 귀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우린 무언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도 안색이 어두워졌고 큰아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랐고 이를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아침부터 방문했던 장소들을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분주하게 가방을 찾아 헤맸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부랴부랴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선 현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의견대로 우리는 서둘러 현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쳐가던 중이었지만 현지 경찰관들을 만나자 다행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했고 경찰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안심시키며 형이 있으니까 걱정 마.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다독였고 아내는 작은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하니까 너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작은아들의 가방을 찾아주었고 그것을 현지 카페에 맡겨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카페로 향한 우리는 가방을 무사히 되찾았고 여권도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와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행의 나머지 날들은 이 사건 덕분에 우리에게 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잘 챙기며 함께하는 시간을 철저히 즐겼고 웃음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작은아들과 큰아들을 바라보며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명절을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잘 보내보자꾸나. 와이프도 아들들도 모두 환히 웃으며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이 우리 가족이 좀 더 화목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잘했어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 일이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변화와 추억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 우리 가족은 모두 저와 함께 누님을 찾아가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누님이 여전히 화가 나 계셨지만 결국 저희 가족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명절에는 진정한 마음과 가족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의 유대감을 다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억하며 잘 지내는 것도 충분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고 가족의 결속력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해외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